국내 방산, 4사 합산 영업이익 4조 6천억. 올해는 6조 5천억을 전망한다고 하네요. 숫자만 보면 이미 사이클의 정점처럼 보이네요. 뉴스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 26조, 영업이익 3조 돌파했고 수주도 엄청 강하네요. K9 천무, L, SAM, KF21, K2 전차, 폴란드, 노르웨이, 중동, 호주까지 표면적으로 완벽한 성장 스토리인데 질문은 근데 딱 하나입니다. 폭발적인 실적은 현금으로도 건강한 성장일까? 아니면 프로젝트 밀집으로 인한 고병동 구간일까? 오늘은 뉴스가 아니라 재무제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주잔고, 계약자산, 선수금, 재고품,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까지 지금 이 구간이 과연 안전한 구간인지 숫자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한 방산 회사가 아닙니다. 사업부를 보면 5축에 있거든요. 항공, 방산, 해양, IT 서비스, 그리고 항공 우주까지. 비중을 보면 해양이 약 59%, 방산이 34% 수준입니다. 즉 지금 회사의 실적을 움직이는 건 사실상 해양, 방산 쪽입니다. 항공 엔진과 우주도 중요하지만 현재 매출과 이익의 레버리지는 해양, 방산 프로젝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해양, 방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진행 기준, 매출 인식, 선수금 구조, 대규모 운전 자본 변동. 즉,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바로 파는 기업이 아니라 수년짜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매출을 나눠 인식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핵심은 단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4가지입니다. 수주 잔고, 앞으로 몇 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계약 부채와 선수금, 고객 돈으로 운영하는 구조인지 회사 돈이 먼저 나가는 구조인지, 재고품과 계약 자산,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원가 부담은 커지고 있는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회계상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 4가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 회사는 절대 제대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매출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가 얼마나 건강한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발점은 사업보고서 기준 수주 잔고, 계약 부채 플러스 선수금,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 수주잔고는 64조입니다. 그리고 24년 1, 3분기 동안 66조, 67조, 68조로 완연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열도 아니고 둔화도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24년 4분기에 103조로 급증을 합니다. 보시면은 한 분기 만에 약 35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 영업 확대가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 또는 회계 범위 재편 또는 특정 방산 해양 부분 대형 계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후 25년 1, 3분기 수주 잔고는 104조, 101조, 103조 수준입니다. 급증 이후 유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소로 꺾이진 않았지만 24년 4분기 이후 추가적인 폭발적 확대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신규 수주가 이 100조 레벨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유지가 안 되면 매출 인식이 진행되면서 잔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계약 부채 선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에 7.3조에서 24년 3분기까지 8조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4년 4분기 13.6조로 급증합니다. 이건 수주 잔고 급증과 정확히 같은 타이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랑 같은 타이밍이죠. 즉 신규 수주가 선수금 형태로 유입된 것입니다. 이건 현금 측면에서는 긍정입니다. 고객이 먼저 돈을 준 구조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계약 부채 플러스 선수금 매출액 비율입니다. 24년 4분기 327%, 24년 1분기 901%라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24년 1분기 매출액이 8,651억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 300%대, 275%대, 263, 248, 229까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수구 대비 매출 인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향후 수주가 둔화된다고 하면은 이 비율은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보면 23년 4분기 23년 4분기 3조 4,317억에서 24년 1분기 8,651억으로 급감 이후 24년 2, 3분기 2.7조, 2.6조로 회복하고 24년 4분기 4조 9,577억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25년 들어 5.4조, 6.3조, 6.4조, 8.3조로 확실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24년 4분기에 수주잔고와 계약 부채가 동시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5년 매출이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수주 선수군 유입, 수행, 매출 인식의 전형적인 진행 기준 구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부분은 수주잔고는 24년 4분기 이후 더 늘진 않습니다. 그죠? 여기 24년 4분기 이후로 수주잔고는 더 늘진 않아요. 반면 매출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매출 계속 증가 중. 이 말은 신규 수주가 25년에 추가로 크게 늘지 않으면 일정 시점 이후 매출 증가율은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쌓아둔 잔고를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산이 포함되고 있는 매출 채권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분기) 61.53%, 24년 1분기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 24년 4분기를 보면은 매출은 4조 9천억 대인데 매출 채권 계약 자산은 8조 6천억 원으로 이 비율은 173.65%까지 올라옵니다. 매출보다 채권이 훨씬 큰 구간이고 이건 명확히 현금 회수 지연 신호입니다. 25년 1분기 138%, 25년 2분기 98%, 3분기 98%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24년 4분기에 채권이 급증했고 25년 매출이 급증하면서 비율이 내려온 것입니다. 채권이 줄어서 정상화된 게 아니라 매출이 빠르게 늘어서 희석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채권 절대 금액은 25년 3분기 6조 4천억 원대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IFRS 기준 회계상 계약 잔고를 보면은 (23년 4분기) 8조 4,816억, 24년 3분기 10조 5,007억, 24년 4분기 44조 1,645억으로 폭증합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4조에서 40조 수준으로 내려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25년도 신규 수주와 공사 수익 인식 흐름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분기 분기별 신규 수주는 4조 2,647억 원, 이 중에서 공사 수익 인식은 4조 1,854억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25년 2분기 신규 수주는 2,272억, 그 중에서 공사 수익은 4조 4,770억 원,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데 매출은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5년 3분기 신규 수주 4,980억, 공사 수익 인식은 4조 1,375억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균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24년 4분기에 대형 수주가 들어오면서 계약장과 급증합니다. 25년 들어 그 물량을 빠르게 매출로 전환을 하고, 그런데 25년 2분기에 신규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즉 연료 공급이 잠깐 끊긴 상태에서 탱크를 소모하는 분기입니다. 그 결과 계약 잔고가 44조에서 39조로 줄어듭니다. 이건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기 분기 하나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성장 모멘텀은 둔화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매출 채권과 계약 잔고의 관계입니다. 계약 잔고는 줄고 있는데 매출 채권은 여전히 높거든요. 이 말은 매출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금 회수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현재 구조는 신규 수주 모멘텀이 분기별로 불안정합니다. 매출은 강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 채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5년 2분기 신규 수주 급감, 계약 잔고는 44조에서 40조로 내려오곤 추세에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계약 수익, 총계약 원가 추정 변경, 즉 회계적 추정이 이익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총계약 수익 원가 추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약 수익의 추정 변동은 약 484억에서 963억 사이이고, 총계약 원가의 추정 변동은 907억에서 마이너스
59억 4입니다. 그런데 24년 4분기부터 변동폭이 갑자기 커집니다. 24년 4분기 총계약 수익 추정 3,463억, 총계약 원가 추정 2,903억입니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 수익 재추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년 1, 2분기를 보면은 총계약 수익 추정은 마이너스 1,715억, 마이너스 8,461억, 총계약 원가 추정은 3,930억, 마이너스 1조 1,240억입니다. 원가를 줄이는 건 긍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수익도 줄였습니다. 사업 환경이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리고 25년 단기 손익 영향을 보겠습니다. 25년 1분기 마이너스 364억, 25년 2분기 마이너스 547억, 25년 3분기 699억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추정 변경이 분기별 이익을 실제로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25년 2분기는 추정 변경이 이익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 손익 영향입니다. 24년 3분기 1,445억, 25년 1분기 2,579억, 25년 2분기 3,325억, 25년 3분기 3,125억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미래에 반영될 손익이 수천억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마진 개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추정이 다시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분기 동안 계약 자산은 4,641억, 계약 부채는 4,334억 원으로 누적 효과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 자산 쪽 조정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인식했던 매출이 더 많이 수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자산은 수행을 근거로 먼저 잡은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적 조정이 더 크다는 것은 진행률, 원가 추정, 수익 인식이 사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수구 기반 안정성보다 진행 인식 수정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이는 회계 추정 이익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기반 안정 구조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읽는 게 보수적입니다. 앞에서 24년 4분기 수주잔고 급증, 25년 매출 빠르게 인식, 계약 잔고 일부 감소, 매출 채권 높은 수준 유지 이런 흐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이 실질 현금 흐름이 아니라 회계 추정에 일부 의존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재고자산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매출액 대비 23년 4분기 83.59%에서 24년 1분기 매출이 급감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 386.79% 보이다가 그 이후 흐름을 보면은 다 100% 이상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출보다 재고가 더 많이 쌓여있는 구조이고 특히나 장기 프로젝트 기업에서 재고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진행 중인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금이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보시면은 2년 사이 23년 4분기 2조 8,685억 원에서 25년 3분기 7조 8,778억 원으로 약 174.6%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매출은 같은 기간 142%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재료 저장품 미착품은 23년 1.17조에서 25년 2.11조로 약 80% 증가를 했습니다. 24년 4분기 이후로는 보시면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시면은 제공품과 반제품이거든요. 24년 4분기 1.37조 원으로 시작을 해서 24년 4분기 3.75조 원을 지나 25년 3분기 5.1조 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27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회사가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대량으로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수행 중인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24년 4분기 계약잔고 44조 점프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보시면은 제공품이 급증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24년 4분기를 제외하고 24년 3분기 증가를 했고 25년 1분기 증가를 했고 25년 3분기 또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제공품이. 근데 같은 기간 24년 3분기에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272억
2억 원이 찍히고 25년 1분기 제공품이 이렇게 급증하는 구간에 마이너스 1674억이 찍히고 그리고 25년 3분기가 중요한데 이때 제공품이 5조 1003억까지 들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마이너스 1조 973억 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찍힌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공품 급증은 정상 확대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 양적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익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출 채권, 재고, 계약부채, 매입 채무를 합친 운전 자본입니다. 마이너스란 건 무엇이냐면 계약부채, 선수금, 그리고 매입 채무가 크기 때문에 고객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점인데 하지만 24년 4분기 운전 자본이 마이너스 6,287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재고와 매출 채권이 급증하면서 계약부채의 우위구조가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인데 선수금 기반 안전구조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운전자본 매출 비율을 보면은 24년 4분기 마이너스 12.68%까지 올라옵니다. 즉 선수금 우위가 크게 약해진다는 거고 그 이후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35%까지 그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구조가 단단하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자면 수주 급증 이후 수행이 가속되면서 재고품이 크게 늘어난 거 보셨죠? 5조 1,000억 원대까지. 그리고 운전자본이 여전히 선수금 우위지만 분기별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매출 채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추전 변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구간은 성장 후반부의 리스크 축적 구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공품 5조 수준은 관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진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제 마진 구조와 현금 흐름, 즉 회계 이익이 진짜 돈으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부터 보면은 24년 2, 3분기가 피크입니다. 거의 30%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25년 1, 3분기는 18에서 21% 수준을 보입니다. 24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매출 비중을 보면은 비정상적인 구간 24년 1분기를 제외하고 40에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주 가공비도 24년 4분기 3.69%에서 25년 1분기 17%로 튀고 25년 3분기 15%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이 수치는 전년도 비정상적인 수치를 제외하고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을 외주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고 단기적으로 생산량 확대 대응일 수 있지만은 마진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에서 2%의 흐름을 보이고 영업이익률은 24년 3, 4분기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은 고점을 통과했습니다. 즉 성장의 질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앞서 본 재고품 급증과 연결해보면 수주 급증 이후 수익 밀도가 높아지면서 원가 부담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추정 변경이 반복되면서 분기별 변동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입니다. 특히나 25년 3분기 매출이 6조 4,864억 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조 973억 원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안 들어오는 분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유형자산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25년 3분기 마이너스 나왔던 영업활동 현금으로 메꾸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4조 5,169억 플러스가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주 급증 이후 매출은 빠르게 증가를 했고 재고품이 크게 늘었고 추전 변경이 반복되면서 이익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4년 고점을 통과했고 영업 현금 흐름은 극단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기에서는 차입 등 외부 자금 의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 성장 기업의 모습은 아니고 프로젝트 밀집 구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변동성 구조입니다. 수주가 계속 받쳐주면 이 구조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수주가 둔화되거나 원가 추정이 다시 틀어지면 이익과 현금은 동시에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9월 30일 이후 최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이 있는 계약이 24년 연간 매출액 대비 10.49%입니다. 보시면은 6.28%, 4.21%, 선급금 U, 선급금 U. 선급금이 없는 계약이 24년 매출액, 연간 매출액 대비 11.71%입니다. 보시면은 11.71%,
선급금 없음. 즉 현금 방어 계약과 현금 선투입 계약이 거의 1대1로 섞여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안전 강화를 하기보다는 변동성 유지에 가깝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 주가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R 밴드입니다. 24년 4분기 23배 수준이던 게 25년 3분기 66배까지 올라왔고 현재는 82배입니다. 이익 대비 주가가 이미 많이 앞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24년 1분기처럼 일시적으로 튀었던 구간을 제외하면 지금은 역사적 고점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주잔고 밴드입니다. 수주잔고는 24년 4분기 103조로 점프한 뒤 100조 근처에서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주가 대비 수주잔고 배수를 보면은 0.55배, 현재는 0.6배입니다. 이건 과거보다 비싼 구간이고 수주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계약부채 선수금 밴드입니다. 24년까지는 1배대였는데 25년 3분기에 3.83배, 현재 4.19배입니다. 선수금 대비 시가총액이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선수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뭘 봤냐면 제공품 5조, 매출 채권 6조, 영업 현금 흐름은 급락적인 변동 보이고 있고 추정 변경 반복되고 있고 25년 2분기 신규 수주가 급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안정적 현금 기업이 아니라 고병동 프로젝트 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조정이 왔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지 고점 밴드에서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주는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 마진이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구독자가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요청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